네. 저희 이제 스미남 공식 1회 2부 시간이 밝았습니다. 네. 사실 저희 2부를 들어주시는 분들은 정말 스포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죠? 정말 감사한 분들이죠.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 찐 팬들. 그렇습니다. 찐 청취자분들. 팬이란 단어를 써도 될까 모르겠네요.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네.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열심히 또 그들의 갈증을 또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저번 주에는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스포츠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럭비라는 스포츠를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떤 걸 하려고 하다가 결국 결정된 게 배구입니다. 인기 종목이죠. 그렇습니다. 또 이 배구가 정말 재밌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실내 스포츠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배구라는 스포츠 또 이 규칙부터 해서 이 배구가 얼마나 재밌는지 우리 스미남 이태곤 씨가 쉽고 재밌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현재 국내에서 인기 순위 2위를 달리고 있는 배구입니다. 네, 이 경기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또 잘생기고 아름다우신 분들이 맞습니다. 많아서 맞습니다.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인기의 비결 중에 또 하나가 이 관람하기에 특별히 어려운 룰이 없어서 새로운 스포츠 팬들도 쉽게 유입되고 이런 것도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 배구에도 굉장히 알고 보면 어려운 게 많습니다. 디테일 룰이란 게 있죠. 3번 안에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뭐 그게 단데 근데 뭐 한 번씩 보면은 응? 이럴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구는 일단 우선 프로 경기 기준으로 6명이 한 팀을 이뤄 코트 안에서 아까 재웅 씨가 말씀한 것처럼 3번의 터치로 상대방 코트에 넘기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네, 바닥에 공이 닿으면 이기는 경기죠. 네. 그 프로 경기에선 최대 일단 5세트까지 있고 5판 3선으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세트당 25득점을 하면 승리하고 근데 여기서 24대 24가 만들어지면 듀스 상황이 나와서 듀스. 2점을 먼저 뽑는 팀이 세트를 따내고요. 5세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루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15점 내기 15점 내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배구에는 또 선수들마다 포지션이 있죠. 네, 세터, 레프트, 라이트, 센터, 리베로 이렇게 5개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네. 세터, 센터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헷갈려요. 발음 유의하시고요. 세터, 세터, 센터. 센터. 아, 네, 그렇죠. 우선 이 세터는 쉽게 설명하면 그냥 토스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지휘관이죠. 네. 없으면 안 되고 제일 사실 잘해야 됩니다. 네. 팬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공격수가 잘해야 돼. 아닙니다. 공격수가 멋있게 때릴 수 있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는 세터가 배구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공격수죠. 레프트랑 라이트가 있는데 이 레프트는 수비 능력이 좋은 공격수예요. 2명씩 들어가는데 네. 뭐 수비도 겸하기 때문에 둘 다 잘해야 되는 그런 선수가 네. 레프트로 들어가고요. 레프트로 들어가고요. 반면 라이트는 한 명 있습니다. 보통 국내 리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선수가 네. 가장 많이 들어가죠. 들어가서 그냥 공격 몰빵입니다. 공격 몰빵. 수비 안 하고 기모으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공격 몰빵하는 라이트라는 포지션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센터. 앞에 보고서 앞에 맨날 손 들고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키 큰 선수들. 그렇죠. 속공과 블로킹을 전문으로 하는 뭐 수비수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센터가 수비수인데 가끔 보다 보면 키도 쪼매놓고 이게 뭐 유니폼 색깔도 혼자 유니폼 색깔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축구 맞아요. 골키퍼처럼 네. 이런 포지션이 아까 말했던 리베로죠. 리베로. 상대적으로 키도 작고 유니폼이 작은 선수를 보면 저 선수가 리베로라는 포지션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배구를 경기를 보다 보면은 이거 왜 득점이야? 분명히 얘네가 공 떨어뜨렸는데 왜 쟤네가 실점하지? 네.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룰을 알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코트 안에 보면은 그 경계를 나누는 중앙을 나누는 한 팀마다 선이 하나씩 있어요. 네. 이게 어택 라인이라고 하는데 어택 라인. 이 선을 기준으로 전위, 후위, 앞전, 후 뒤자죠. 네. 앞과 뒤로 나뉘게 됩니다. 네. 이 배구에선 전위에 3명을 두고 후위에 3명이 두고 이렇게 총 6명이 그리고 후위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서브를 합니다. 후위의 오른쪽. 쉽게 설명하면 뒤에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서브를 하면서 게임이 시작되죠. 네. 근데 뭐야 단어도 뻑뻑하고 전위 후위를 왜 알아야 하느냐? 네. 이 바로 배구에서 중요한 로테이션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로테이션? 그런 것도 있어? 저는 사실 몰랐는데 선수들이 계속 위치가 다르더라고요. 예. 알고 보니 이 로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였습니다. 이 로테이션은 말 그대로 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선수들이 시계 방향으로 밀어내기식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시스템입니다. 뭐 일단 예를 들어 설명을 해봅시다. 앞에 3명, 뒤에 3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앞쪽 가운데 있는 선수가 로테이션이면 시계 방향이면 어디로 가야 되죠? 오른쪽 앞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그럼 그 오른쪽으로 한 칸 간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뒤로. 그렇죠. 가네요. 서브하는 뒤로. 자리인가요? 그렇죠. 서브하는 자리로 밀려나게 됩니다. 간단하죠? 네. 그런데 이런 로테이션 그럼 계속 도나요? 한 판마다 도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브권을 가진 팀이 공격 득점을 하면 뭐 계속 그 서브했던 선수가 계속 서브를 합니다. 즉 로테이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발생하느냐? 네. 서브를 받는 팀, 즉 네. 수비를 하는 팀이 득점에 성공했을 때, 수비 성공을 했을 때죠. 그럴 때 한 칸씩 로테이션을 움직이는 겁니다. 아, 그래서 계속 도는 게 아니구나. 네, 그렇죠. 즉 공격팀은 득점하든 안 하든 로테이션이 없는 거고요. 아. 서브를 받는 입장의 수비팀은 수비를 성공했을 때만 일어나는 겁니다. 아, 사실 물론 이거는 선수들은 안 헷갈리겠죠? 그 누가 그렇죠. 봐도 뭐 수십 년 했으니까 안 헷갈리죠. 수십 년 했으니까 보통 안 헷갈리는데 근데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해요. 선수도 사람이고 그렇죠. 멘탈이 무너질 때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럴 때 발생하면 포지션 볼트라는 룰이 있어요. 아, 그래서 포지션 폴트가 또 있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서브도 뭐 선도 알말반데 삑 할 때가 있어요. 아, 이 선수가 할 차례가 아닌 아니,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서브를 했는데 내 차례 맞는데 왜 불어 했는데 알고 보니 포지션을 위반했거나 아. 로테이션을 돌려야 되는데 뭐 안에서 감독도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드문데 뭐 야구로 치면은 국내에서 투수가 타격을 하는 그런 정도의 드문 정도인데 네. 저는 생각보다 많이 보이더라고요. 심판도 잘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심판도 네. 정말 집중해서 뭐 일단은 이렇게 로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근데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앞셋 뒤셋 제가 이렇게 예를 들은 것처럼 정직하게 서지 않습니다. 경기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로테이션이 지켜지는지. 네. 이거는 근데 위치가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절대적인 게 네, 아니라. 절대적인 게 아니고 뭐 거의 같이 붙어 있어도 돼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사람보다만 왼쪽에 있으면 되고 아, 그 사람보다만 뒤쪽에 있으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도 포메이션이랑 약간 비슷해요. 축구로 따지면. 네. 이런 위치에 대한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약간 토스라는 세터들이 어디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로테이션 활용하는 것도 지켜보시면 배구를 한층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질문 있으신가요? 저 질문 있습니다. 네, 해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3번 만에 넘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3번 넘기는 동안 혹은 3번 만에 넘겨오는 동안 그 포메이션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그렇죠.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닌가요? 이제 시작할 때 시작할 서브 때만. 할 때만. 네, 딱 그리고 시작할 때만 네. 그 자리로 서 있고 그다음부터 막 뒤죽박죽 세터가 뭐 그렇습니다. 공 찾아서 갈 수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세부 룰이 굉장히 많아요. 뭐 리베로는 뭐 오버토스죠. 이제 이렇게 네네네. 손바닥을 피는 토스를 네. 전위에서는 못한다. 뭐 이런 그런 게 있군요. 5만 개 다 있는데 그건 또 제가 천천히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로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 코트에서는 센터 둘, 레프트 둘, 세터 1, 라이트 한 명씩 아까 들어간다고 제가 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전위 후위에 동일한 포지션이 겹치는 걸 막아야 합니다. 각각 그 전위 후위마다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하나씩 있어야 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센터와 레프트는 서로 대각선에 위치하게 됩니다. 센터를. 그러니까 아, 서로 그래서 한 명씩 네. 위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2명씩이 있는 거예요. 안 겹치기 위해서 전위에 후위에 한 명씩 무조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각선에 위치하고 그러면 또 한 명씩 있는 세터와 라이트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안 겹치게 안 후위에 겹치게. 전위시 하나씩 한 분씩 무조건 있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럼- 머리 터지겠네요. 좀 진짜 벌써 뭐 복잡하긴 한데 리베로 아직 말 안 했잖아요. 그죠? 아. 리베로는 어떻게 돼요? 리베로 왜 없어? 6명 맞아요. 리베로가 없을 때가 있어. 없을 때 그건 또 왜 없느냐? 리베로는 보통 이제 그 센터와 교체되게 됩니다. 센터와 아. 교체되게 되는데 이 리베로가 전위에는 갈 수 없다는 특수룰이 있죠. 그 조그만 선수라서 그런지 앞에 선수는 뭐 그런 거 모르겠지만 근데 그래서 계속해서 들락날락합니다. 후위에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전위 때는 후위 선수와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구에서는 교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교대 개념입니다. 교대. 이게 무슨 말이냐? 야, 복잡하다. 즉 재홍 씨랑 저랑 경기를 하다가 바꿨어요. 네. 재홍 씨가 뛰다가 쉬러 들어가고 제가 필드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코트로 들어갔는데 제가 또 힘들어요. 네. 춘환 씨랑 저랑 바꿀 수 있냐? 그게 안 안 됩니다. 되는구나. 빠졌던 재홍 씨랑 저랑 커플이 돼서 저랑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서브가 이게 한번 바뀔 그렇죠, 때마다 그렇죠. 같은 선수가 이렇게 바뀌는 네, 거예요. 오. 바람 피면 안 된다. 이거죠. 네. 야,
네. 그리고 이런 교대는 세트당 한 번씩만 왔다 갔다 교체로 치면 2번이죠. 네. 교대 1회 혹은 교체 2회만 가능하고 또 다른 룰이 하나 있습니다. 리베로는 서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또 선수 교체는 또 서브권을 갖고 있을 때는 할 수가 없고요. 서브권을 갖고 있을 때는 계속 그냥 로테이션을 유지하기 때문에 뭐 뭐가 이렇게 많아? 하지만 어느 정도 다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하고 네. 지금까지 뭐 이런 걸 대해서 포지션과 이 특수룰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특수룰을 알았으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럴 때 왜 득점 일어났고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먼저 가장 간단하죠. 서브를 했어요. 서브했죠. 라인아웃이 떨어졌어요. 득점입니다. 득점이죠. 서브 에이스. 맞아요, 많이 맞아요. 들어보시죠. 어우, 저 그런 좋은데요? 개인기인가요? 약간 이게 서브 에이스 이런 걸 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냥 서브에서 안쪽으로 공이 그냥 떨어진 거예요. 간단하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라인 크로스. 라인 크로스. 약간 익숙한 단어. 들어본 것 같아요. 여러 스포츠에서 애용되는 건데 네. 뭐 범실 중에 하나입니다. 서브를 하다가 그 이제 바깥에서 서브를 해야 되는데 선을 밟으면 그냥 라인 크로스라고 실점입니다. 범실이죠. 네. 범실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배구에서. 범실. 또 세 번째로 후위 공격자 반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약간 좀 처음에 생소할 수 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트의 전위와 후위를 나누는 어택 라인이라는 선이 있는데 이 후위 선수가 어택 라인을 밟고 후위에서 떠서 공격을 넘기거나 전위의 위치에서 네트 위에보다 떠 있는 공을 때리면 후위 공격자 반칙입니다. 즉 후위 공격자는 지켜야 할 게 많아요. 네. 또 거기서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리베로는 전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버토스, 이 손바닥을 펴서 하는 토스를 전위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할수 없고요. 이렇게 언더토스만 할 수 있다고 네. 하네요. 저는 경기를 보면서 리베로 저기서 오버토스 했으면 개꿀 토스 찼었는데 왜 저거밖에 못했는데 알고 보니 규칙이었군요. 이런 룰이 있었던 아. 거다. 저는 배구 정말 매력 있습니다. 역시 알아야지 보이는 게 더 네. 많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이렇게 리베로는 지켜야 할 룰이 많고요. 또 네 번째로 코트에 보시면 네트를 걸어두는 양쪽에 안테나가 있습니다. 대롱대롱 거리는 네, 게 하나 맞아요. 있는데 이 안테나 안쪽으로 반드시 공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공이 약간 바깥에서 벗어나서 비껴치기, 그러니까 대각선을 치는데 그게 안테나 바깥에서 코트 안으로 들어오면 그거는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안테나 안쪽으로 항상 넣어야 한다는 거.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뭐 쉬워요. 네트 터치 많이 들어보셨어요? 맞아요. 네트 터치. 선수들이 때리고 나서 네트 건드리면 반칙입니다. 반칙. 범실이죠, 이것도. 그리고 여섯 번째 포이트. 익숙하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식 룰에서 3번 안에 넘겨야 됩니다. 4번 건드리면 그냥 반칙이에요, 이것도. 범실. 근데 나 분명히 4번 건드린 거 봤는데 쟤네 득점으로 인정하던데? 뭐야? 포이트 아니야? 했는데 알고 보니 블로킹은 터치로 안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배구를 하다 보면은 블로킹 뭐 다다다닥 뭐 이렇게 할 네. 때도 있어요. 블로킹을 뭐 3번씩 한 번에 찰나에 다다다닥 할 때도 있는데 그런 거 다 전부 블로킹은 터치로 안 친다고 합니다. 터치를 안 치는군요. 네, 그리고 7번째 더블 컨택입니다. 더블 이 한 선수가 2번 토스를 하면 반칙이죠. 한 명이 2번 만지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랑 약간 비슷한 게 캐치볼이 또 있습니다. 8번째로 캐치볼이 있는데 이건 약간 주관적이에요, 사실. 심판들이 너 캐치볼이 하는데 그래서 이거 나 안 잡았는데 너무 네. 억울하다. 그래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룰이에요. 어떤 경우냐 보통 오버토스를 할 때죠. 그렇죠. 선수 공이 약간 손에 오래 머물렀다. 심판이 이렇게 판정을 내리면은 그걸 이제 너는 잡은 거야. 캐치볼이라고 마치 해서 스프링처럼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올라가는 거군요. 튕겨야 되는데 이걸 너는 좀 오래 머물렀다. 0.2초만 있어야 되는데 한 0.5초 있었다. 굉장히 주관적인 네, 거예요. 엄청 주관적이네요. 그런데 이것도 범실로 실점을 하는 그런 장면을 번번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구의 배구 교육 방송 진행해봤고요. 네. 이렇게 저는 진짜 간단한 스포츠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네. 그래서 나 뭐 금방 하겠네 했는데 알면 알수록 정말 룰도 많고 그러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맞아요. 그 뭐 포지션이 계속 교체되는 것 그리고 교대 개념이라는 것만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머리가 터질 것 같다. 머리 터질 그 것 감독과 이 코치진의 수싸움 그렇죠. 그리고 선수를 구성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또 궁금한 게 저는 배구라 그랬는데 발로 차는 경우가 있던데요. 아, 되게 괜찮은 거예요? 발로 차도 됩니다. 이게 사실
손이 좀 더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을 안 쓰는 것뿐이지. 근데 네. 가끔 보면은 이제 관중석으로 공이 들어가는 경우인데 팔이 짧잖아요. 그렇죠. 근데 발이 더 길기 때문에 오버헤드 킥을 해서 막 가끔 슈퍼 세이브를 하는 저는 경우가 어떤 있습니다. 그 브라질 용병이나 그렇죠. 브라질 국가대표가 발 멋지게 사용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씩 하고 뭐 머리도 써도 됩니다. 머리를 아, 써도 네, 되는 뭐. 걸로. 오만 부위를 다 사용해 되는 부위에 제약받지 않는 자유로운 스포츠. 그렇죠. 아, 의도치 네. 않게 얼굴로 받아대는 경우도 아우, 몇 번 그렇죠. 봤죠. 예. 아프겠지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약간 신사의 스포츠더라고요. 그렇죠. 상대방 그렇죠. 얼굴 쪽으로 치게 되면은 네. 상대편 선수가 미안하다고 아, 제스처를 아. 하더라고요. 네. 괜찮냐고 막 얘기도 해주고. 되게 지금 재밌는 포인트를 짚어주신 게 신사의 스포츠 맞잖아요. 네. 신사의 스포츠인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아이러니한 게 블록 아웃 돼가지고 뭐 이제 판정이 선언됐을 때 블로킹 맞은 선수들이 절대 인정 안 해요. 아 맞아요.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모르쇠로 나 일관하다가 아니야. 비디오 판정 통해서 너 맞고 나갔으면 그제서야 손들고 음. 네, 제가 맞았어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또 그게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팀의 승리를 있어요. 위해서 연기도 해야 되는. 정말. 배구 선수들 연기 참 잘합니다. 네. 센터들. 맞습니다. 특히 아. 센터들. 안 맞았는데. 근데 또 정말 카메라 억울해 보여요. 손가락이 흔들리면 뭐 네. 맞았지. 빼박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배구가 사실 그 득점하거나 실점을 해도 한 번 다 같이 아, 보이죠. 맞아요. 선수들이. 맞아요. 안기고 네. 막. 뭐 예를 들어서 농구 같은 경우는 자유투 던지고 한 번씩 이렇게 터치해주고 아, 이런 그렇죠. 게 있는 네. 것처럼 전 배구가 오히려 더 끈끈한 것 같아요. 네.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삼성화재 고희진 아 맞아요. 선수가 네, 네, 있었는데 네. 그 선수가 정말 우리 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파이팅 넘치고 막 할 때마다 막 소리 지르면서 좋은데 상대 얄밉죠. 팀 입장에서나 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우 얄밉죠. 이가 갈릴 것 같아요. 엄청 아. 얄밉죠. 약간 두산의 오재원 선수 느낌이에요. 그렇죠. 파이팅 넘치는. 이게 또 보니까 그 세레머니 할 때는 뒤를 돌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고이진 선수가 뒤로 돌고 할 때는 그냥 기분이 나쁠 것 같아. 저게 그 국제 대회에서 특히 많이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인데 네. 세레머니를 할 때 상대편 선수를 보고 도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음. 경고 많이 나옵니다. 뭔가 포인트로 제약을 줄 수는 없지만 그게 기본적인 아까 매너의 스포츠라고 했잖아요. 매너죠. 그럼 혹시 배구라는 스포츠에서는 뭐 반칙이라든지 퇴장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사실 뭐 서로 이렇게 부딪힐 일이 없는 스포츠다 그쵸, 보니까 몸싸움이 없죠. 그냥 경고 정도로 끝나는 거로 보면 그렇죠. 구두 경고나 이런 거는 많이 주는데 뭐 축구나 이런 것처럼 실제로 카드를 주고 나가라 이런 거는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태곤 씨가 우리 배알못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쳐야 되나요? 네,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 녹화 분이 어쨌든 나중에 어디 배구장을 가게 될 또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들이 여자친구 데리고 배구장 한번 가는데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네. 그런 걸로 정말 이 사용되는 교과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딱 한 번 하면 여자친구가 그 남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네. 또 반대로 여자친구분들도 이거지. 라인 크로스 아니야? 막 이런 거 하면은 이야. 정말 매력 넘치죠. 끝납니다. 최고입니다. 끝났습니다. 그 끝납니다. 결혼입니다. 그냥.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렇게 배구의 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또 이 대한민국에는 또 V리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자부, 여자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뭐 가장 시청률이 잘 나오는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라고 봐도 그렇죠. 괜찮겠죠. 네. 네, 그래서 올 시즌도 이렇게 2019-2020 도드람 V리그가 시작했는데요. 현재 남자부, 여자부 모두 1라운드씩 마친 상황입니다. V리그 1라운드 리뷰를 저희 안동익 씨가 준비하셨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제목을 한번 또 붙여봤어요. 네. 네. 처음에 이 OK저축은행과 GS칼텍스 네, 남자부, 여자부의 일이죠.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는 우승 후보라고 예상한 팀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네, 예상 안 아무도 했죠. 그렇죠. 네. 근데 까보니까 네. 엄청 잘해. 열어보니까 진짜 장난 네, 아니더라고요.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로 추가를 해서 부활한 에이스 OK저축은행은 송명근 선수, 송명근 선수. 돌아온 그리고- 명근증. 네, GS칼텍스는 강소희 선수가 이렇게 강소희 부활한 선수 에이스죠. 잘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작년 시즌에 좀 약간 부진했던 그리고 부상이 있었던 두 선수가 이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원동력을 가지고 지금 1라운드 순항 중에 있는데 먼저 OK저축은행을 좀 보자고 네. 보면 원래 그 시몬 선수가 있었을 때 정말 좋았죠. OK저축은행 정말 2연패였죠. 그때. 네, 무적이었죠. 최강이었습니다. 최강.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송명근 선수의 부상과 그런 부진들이 겹치면서 네. 그리고 용병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좀 약간 내리막길을 걸었죠. 그랬죠. 근데 올 시즌 부활했습니다.
아, 이게 그렇습니다. 송명근 선수가 이 원래 주특기가 후위 공격이잖아요. 그렇죠. 그 전성기 OK 시절 때는 정말 거의 한 300개 이상의 후위 공격을 우와. 했었는데 작년 시즌에는 50 몇 개밖에 못했어요. 네. 근데 올 시즌 그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송명근 선수의 이 활약이 OK저축은행의 그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레오 선수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부상으로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조재성 선수가 역대급 활약을 또 펼치고 와. 있습니다. 아, 와. 왼손 에이스. 네. 되는 팀은 잘 돼요 원래도. 예. 진짜 또 잘생겼잖아요. 아, 맞아요. 진짜 잘생겼다. 아,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네, 남자가 봤는데도 아, 그렇습니다.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재성 선수 그리고 그 송명근 선수 그리고 심경석 선수가 있어요. 네. 이 세 선수가 과연 레오가 돌아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네. 레오 선수는 이제 한 제가 알기로 3라운드 이때 정도에 돌아온다고 아. 하는데 맞아요. 몸을 좀 만들기 위해서는 3라운드 아마 중반 정도 돼야지 복귀를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석진욱 감독의 이제 자유형 리더십이라고 이게 좀 강조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레오 선수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도 너가 직접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레오 선수가 직접 이렇게 뭐 찾아보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어린 선수들을 정말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선수를 기용을 하면서 그 네 번째 경기였나요? 네. 그 우리카드랑 경기를 할 때는 15명의 선수가 나왔어요. 이야. 아, 그래서 석진욱 감독이 정말 1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야. 다양한 모험을 하면서 다양한 기용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원동력 때문에 OK저축은행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사실 석진욱 감독이 초보 감독이기 때문에 네. 이 시즌을 준비할 동안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예전에 운동하던 방식으로 선수들을 몰아붙이고 점호 시간까지 있었대요. 그렇죠. 그렇죠. 예, 군대네요. 오프 시즌 동안. 네. 그런데 이제 선수들의 표정을 보고서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문득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음. 그때부터 선수들하고 대화도 더 많이 하고 또 후보 선수들하고도 뭐 회식 같은 걸 하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까 동익 씨가 말한 것처럼 자율형으로 가고 있다는데 사실 지금 옥저가 이제 위기예요. 위기 그렇죠, 상황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레오도 빠졌는데 주전 세터까지 빠졌기 때문에 네, 맞아요. 현재 2라운드 초반까지 온 상황에서 2위로 밀려나긴 했는데 석진훈 감독의 지금 모습을 봤을 때 왠지 이대로 무너질 것 같진 않다. 어, OK저축은행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뭔가 끈끈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이민규 세터가 부재고 지금 OK저축은행이 리시브가 많이 약해요. 아, 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승 2패의 그렇죠. 성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좀 놀라울 뿐이고 과연 이 석진욱 감독이 이 위기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 첫 경기가 이제 삼성화재하고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기대돼요. 삼성화재도 그렇죠. 지금 네.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팀이 먼저 위기를 빠져나올지. 그렇습니다. 네, OK저축은행과 삼성화재 경기는 수요일 7시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어떻게 바로 여자 배구 리그로 갈까요? 네. 아니면 여자 배구 리그로 가보겠습니다. 네. GS 칼텍스가 정말 와 진짜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다 이겨요? 1라운드 뭐지? 전승. 네. 1라운드 전승인데 이 개막전 홈 개막전부터 그 이재영 선수가 버티고 있는 흥국생명을 셧아웃 시켜버립니다. 와. 셧아웃 기준이 어떤 거죠? 셧아웃. 그냥 3대0으로 끝난 거예요. 끝난 그냥. 거죠. 네. 와 진짜 그 경기는 정말 좀 약간 좀 큰 이슈가 됐었어요. 네. 이재영 선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격수죠. 공격수잖아요. 네. 근데 그 선수가 있는 우승 후보 흥국생명을 흥국생명을. 셧아웃 시켰다는 것 자체는 와, 대단히 큰 이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GS 칼텍스가 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웠어요. 네. 높이를 좀 강화를 했는데 센터 이제 김수지 선수 네. 그리고 용병으로 이제 2m 6cm의 와. 러츠 선수죠. 그렇지. 근데 키는 크지만 뭐 귀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하. 네, 이걸 그냥 지극히 사실 네. 그래서 러치. 이런 네. 부분들이 좀 잘 어우러져서 그리고 강소희 선수와 그리고 소소자매죠 이소영 선수 네. 이 두 선수가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아주니까 정말 상대할 팀이 없다 아,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동희 씨는 감히 GS 칼텍스가 올해 우승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저 도로공사 팬이거든요. 도로공사 올해 어떻게 해요? 아 정말 큰일 났어요 진짜.
이게 네. 또 그 도로공사 감독과 그 GS 칼텍스의 그 감독이 동기랍니다. 아. 네, 되게 오래됐대요. 한 30년 정도 됐다는데 아. 서로 이렇게 덕담도 주고받고 이렇게 네. 하는데 경기장에서는 이제 또 다른 모습을 또 보여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로서. 네, 우선은 뭐 저도 이제 도로공사 팬이기 때문에 잘했으면 좋겠지만 네. 오늘은 GS 칼텍스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음. 네, GS 칼텍스를 네, 우승 후보로. 네, 우승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정말, 여자 네. 네, 정말 빨라졌더라고요 공격이 되게. 네. 그렇습니다. 또 여자 배구에서는 또 김희진 선수가 또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어떤 기록이죠? 여러분 트리플 크라운 아십니까? 정답. 아, 네. 알렉스 씨. 예, 트리플 크라운 같은 경우는 일단 서비스 에이스, 그리고 네. 후위 공격, 네. 그리고 블로킹까지 모두 3개 이상을 기록하는 걸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하죠. 아, 그렇습니다. 3개 이상. 어떻게 보면은 이 배구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트리플 크라운은 이게 네. 정말 지금 배구 역사 그 우리나라 배구 역사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남자부에서 아마 100몇 개 정도 나왔고 어. 여자부에서 한 10몇 개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정확한 오. 수치는 아닙니다. 근데 백어택, 블로킹, 서브 그렇죠. 이게 나올 때마다 관중들이 엄청나게 환호를 합니다. 그렇죠. 아. 네, 이게 나오면은 진짜 그냥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경기장이. 그렇죠. 네, 그래서 한 순간의 분위기를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트리플 크라운이 이게 좀 만들길 좀 잘했다. 이걸 한 사람들에게는 좀 상금을 또 주잖아요. 어. 굉장히 의미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만들었다 생각을 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희진 선수가 3년 만에 국내 여자 선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는 소식을 또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배구 룰도 살펴보고 V리그 리뷰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2005년 출범 후 사상 첫 남녀부 개막전이 동시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이야, 이번 맞아요. 시즌이. 와, 대단합니다. 대단한 진짜. 네. 흥행이죠.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배구 경기도 또 주변에 보면은 또 볼 수 있으니까 네, 가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네, 제가 좀 추가를 좀 하자면 네. 시간이 됩니까? 네, 네. 짧게 해주세요. 이게 GS 칼텍스가 올 시즌 이 1라운드의 경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작년 시즌에 비해서 46%가 증가했대요. 홈 관중 수가요. 네. 잘하니까 역시. 이 정도면 진짜 대박 아닙니까? 떡상입니다. 네. 와, 저는 이거를 보고 이 수치를 보고 나서 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어.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하긴 했는데 경기력에서 그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증명을 아. 했네요. 와. 그리고 숟가락을 하나 더 얹어 보면은 네, 남자 여자 배구 모두 인기가 올라갔는데 여자 배구의 인기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비교했을 때 와. 뭐 시청자 수나 이런 것들을 네, 비교했을 때 맞습니다. 역시 아무래도 시즌 전에 있었던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아우, 모습을 잘했- 보였기 때문에 멋있었죠. 그게 연결된 부분도 있고 또 여자 경기가 예전에는 5시인가 했나요 그때?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네. 7시로 바뀌면서 네. 한층 시청하기가 편해졌어요. 직장인들이 그렇죠. 네, 퇴근하고 보기 얼마나 좋아요. 5시 경기 어떻게 봅니까? 뭡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S 칼텍스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저희가 또 앞으로 배구 소식들도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자주 다뤄드릴 테니까 배구 팬들도 저희 스미남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2부의 첫 번째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이번에는 토론 시간입니다.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주제로 저희 스미남들이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는 그 다른 스포츠 종목에 콜드 게임을 적용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주제로 토론을 짧게 해봤었는데요. 이번 주 주제도 재밌습니다. 어떤 주제인지 알렉스 씨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주제부터 바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이 주제 자체가 이번에 JTBC 플러스 스포츠 국제 업무 신입 사원을 지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나온 문제인데 질문 자체가 10년 뒤에 인기가 지금보다 더 많아질 스포츠 종목은 무엇이겠는가? 이게 질문이었어요. 와. 제 군대 동기가 저한테 느닷없이 1년 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형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난데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황당했던 경험을 겪었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네, 뭐, 국내 스포츠만 기준인가요? 뭐 국내든 국제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관없죠. 종목이든 네, 뭐 어떤 종목이든 네, 프로 스포츠든 뭐 생활 스포츠든 상관없는 거죠. 네, 뭐 누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아, 축구를 굉장히 사랑하지만 사실 이 축구라는 게 11명이 모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프로와 생활 축구를 모두 기준으로 잡았을 때 프로 축구는 뭐 그렇다 칩시다. 하지만 생활 축구
요즘 11명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그렇죠. 바빠요 다들. 네. 우리 조기 축구 하시는 안동희 씨도 맞는 말씀이죠. 아 이게 네.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쵸. 오죽하면은 용병을 맞아요. 부르겠습니까? 한 네. 팀에 11명이 안 모여서 용병을 네, 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용병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풋살이라는 스포츠가 10년 뒤에는 더욱 인기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축구랑 굉장히 비슷한 스포츠지만 인원이 적어도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몇 명이 모이냐에 따라서 물론 국제 룰은 뭐 5대5 뭐 이렇게 있지만 뭐 몇 명이 모이냐에 따라서 3대3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네. 뭐 많게는 뭐 6대6 이렇게까지 가능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생활 스포츠든 프로 스포츠든 어쨌든 사실 뭐 우리나라 기준인지 몰라도 출산율이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엄청 떨어지고 네, 있죠. 예.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11명 모이기가 쉽지 않겠다. 그리고 미세먼지. 10년 뒤에 그쵸.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뭔가 스포츠를 하는 데는 제약이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풋살이라는 스포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 그 농구에서도 3x3 네. 네,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은퇴한 이승준 선수도 아, 국가대표로까지 가면서 활약을 네. 펼치면서 형제 둘이 진짜 대단하죠. 네, 굉장한 붐을 일으켰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축구 선수들도 인기 스타들이 은퇴하고 나서 메시 호날두가 은퇴한 다음에 뭐 풋살 리그 등을 통해서 사실 축구보다는 조금 에너지 소모가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도 있고 또 팬층도 더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서 저는 풋살을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네, 뭐 어떠신가요? 저 지금 풋살이 되게 재미있는 종목인 게 하나만 더 덧붙이면은 네. 우리 베타 방송 때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네. 풋살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라는 말씀인데 와. 지금 재용 씨가 잘 꺼내신 것 같아요. 이 풋살 얘기를 우리가 앞으로 좀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많이들 하잖아요, 풋살. 그렇죠. 그렇죠. 네, 실내 스포츠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국내도 FS 리그라고 해서 풋살 리그가 진행 중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렇게까지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사실 풋살 프로 선수들이 하는 거 보면은 와, 그냥 차원이 예술이에요. 다르죠. 네. 예술입니다. 진짜 예술이야 진짜. 예. 발이 그냥 공이 발에 붙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그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풋살은 또 공인구가 조금 더 작고 맞아요. 좀 바운드가 좀 덜하다고 할까요? 네, 맞아요. 좀 딱딱하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짧게 긴 볼보다는 좀 짧은 패스 이런 티키타카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풋살 되게 재밌게 그렇죠. 보실 수 있을 것 정말 같습니다. 테크니컬한 스포츠겠네요. 적은 네. 인원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이나믹한 맞아요. 네, 예.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풋살을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타자는 누군가요? 아, 좋습니다. 우리 신촌수 미남 네. 이태곤 씨가 네, 준비했습니다. 신촌수 미남 이태곤입니다. 네, 뭐 축구, 뭐 야구 이렇게 팀 스포츠 좋죠. 이렇게 막 선수들끼리 뭐 부딪히고 막 여러 협동력 중요하고 그렇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개인 스포츠 봤을 때 우리 또 하면 떠오르는 대한민국의 대표 스타가 있지 않습니까? 김연아 선수. 이런 희결 여왕. 묘기와 연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약간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네. 이런 스포츠도 생각해보면 은근 많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또 축구공 같은 경우에 뭐 리프팅 하면서 네. 묘기를 부리는 스포츠나 뭐 또한 파쿠르 요즘에 막 이슈가 어, 많이 맞아요. 된 적이 있어요. 대회가 뭐 있더라고요. 그런 네. 대회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저런 거 사실 대중들이 와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들이 정말 멋있게 해내는구나 볼 때 저도 그렇지만 감동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파쿠르나 뭐 이런 묘기 스포츠들이 뭐 지금은 아직은 뭐 대한민국이 대중화가 안 돼 있고 슈퍼스타들이 별로 없지만 정말 뭐 김연아 선수처럼 정말 특출난 선수가 한 명 만약에 나왔어 매스컴을 타서 이슈가 되고 그러면 그 스포츠도 주목이 되고 인기가 맞아요. 되고 또 중계권을 따서 미디어로 송출이 되는 순간 인기 스포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그럴 듯해요. 맞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서 영상 이렇게 보다가 술래잡기 대회가 있더라고요. 와. 어떤 이렇게 한 공간에 두 명을 놓고 선수들이 이제 한 명이 술래, 한 명이 잡는 거예요. 아.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안에 이 선수 상대편을 터치해야지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아, 옛날에 이야. 본것 같다. 친근하네요. 경찰과 도둑이라는 네. 네. 아. 근데 그 안에 어떤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아서 선수들이 거의 뭐 파쿠르 뭐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막 이야. 그런 대회가 있더라고요. 네. 사실 그런 것도 재밌겠네요. 스포츠로 봐야죠. 그렇죠, 스포츠죠. 네. 우리 선배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 거 만드는 거 보면.
경찰관도 재밌게 했죠. 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얼음땡도 했고요. 네. 네, 좋습니다. 제가 도망을 또 그렇게 잘 쳐. 잘 칠 것 같아요. 사실 이거 경찰 도둑 하면은 도둑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 네, 그럼 맞아요. 도망이 네. 재밌거든요. 도망이 네. 재밌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뭐든지 째야 돼요. 빙고. 아. 네, 이렇게 태곤 씨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네, 다음은 어떤 분이? 제가 네, 할까요? 말씀하세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럭비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저번 주에 저희가 다뤘던 럭비. 그렇죠. 네.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선택을 한 이유는 원래 럭비라는 것 자체가 미국의 약간 전유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국에서만 거의 많이 하는 그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인데 네. 제가 최근에 좀 들었어요. 그 대학교에도 럭비 동아리가 있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그런, 대학에? 네, 동아리가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고 사회 그 이런 뭐 동호회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게 제가 좀 들어서 앞으로 한 10년 뒤에는 이 럭비도 정말 비록 좀 약간 부딪히고 좀 위험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재밌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보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하는 스포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눈방패 있잖아요. 눈방패요. 눈방패. 이제 이해하셨나요? 네. 네, 이거를 보시면서 조금은 그 이해하기가 조금 쉬웠을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저는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그 발리고 받고 주고 차고 네.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도 10년 뒤에는 이 럭비라는 종목이 조금 유망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그 생각을 해봅니다. 럭비라는 스포츠를 실제로 해보신 알렉스 씨는 네. 어떤 점이 가장 즐겁나요? 하면서. 일단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메리칸 풋볼이랑 럭비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요. 전 이제 네. 럭비를 했는데 네. 정말 남성적인 스포츠예요. 이게 일단 축구보다는 훨씬 더 컨트롤하기가 쉽죠. 손으로 들고 뛰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뛰면서 별로 보호 장구도 없이 상대방이랑 막 부딪히고 정말 이게 피지컬한 스포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경기 뛰고 나면 정말 몸이 부서질 것 같긴 한데 이 상대방과도 그렇고 우리 팀과도 그렇고 교감을 나눈다고 할까요? 남자들은 이렇게 몸싸움하면서 이렇게 정들잖아요. 맞아요. 몸의 대화. 네, 몸의 대화를 하면서 정드는데 막 할 때는 원수 같더라도 끝나고 나면은 막 오히려 더 걱정이 되고 너 괜찮아 한마디 더 건네고 더 위로도 하게 되고 또 칭찬도 하게 되고 뭐 이런 면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매력 있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뭐 미식축구라든지 이런 럭비와 관련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시작할 때 킥오프라고 하나요? 네, 킥오프라죠. 그거 할 때 뭔가 그 주장 같은 선수 맞아요. 뭐라고 외치잖아요. 막 네. 한 다음에 네, 이렇게 탁 맞아요. 넘기면 뭔가 그 열정, 네. 뭔가 그 외국 느낌, 벅차요. 네, 뭔가 벅차는 느낌. 정말 남성미 터지는 스포츠입니다. 네. 대박입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 또 럭비라는 네. 스포츠가 근데 이게 또 굉장히 많은 선수가 있더라고요. 그 럭비를 하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선수들이. 선수가 많이 필요하죠.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네. 공을 다 쫓는 게 아니라 한 사람당 이게 맨마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수를 막으면서 이제 우리 팀이 잘 이렇게 엔드라인 앞으로 가야죠. 끝까지 이렇게 골라인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그것도 아마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네. 미식축구에서.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던데 좀 그게 좀 약간 신기했어요. 이렇게 팀을 보호하면서 자신이 희생하면서 그런 부분을 한다는 게 조금 저는 좀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미국 이제 4대 스포츠를 얘기하면 뭐 미식축구, 야구, 농구, 그다음에 아이스하키 얘기하는데 아이스하키까지. 뭐 야구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스포츠지만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하면 역시 미식축구죠. 미국 내에서도 인기가 가장 슈퍼볼. 높고 슈퍼볼 최종 결승전이죠. 어마어마하죠. 사실 그 그렇죠. 대학 그 미식축구도 엄청 인기가 많잖아요. 엄청 NCAA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슈퍼볼 같은 경우는 1분이 아니죠. 15초짜리 광고를 내는데도 엄청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죠. 기업들이. 야, 광고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는 슈퍼볼도 슈퍼볼이지만 그 식전 행사라고 하나요? 그 아. 항상 그런 게 되게 이슈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프타임 때 너무 멋있어요. 그렇죠. 와. 그렇습니다. 럭비라는 미식축구 이런 종목에 대해서 네네. 이야기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알렉스 씨는 어떤 종목이 유망해질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 동기가 물어봤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엘리트 스포츠의 시대는 끝났다고 봐요. 생활 스포츠가 점점 더 그렇죠, 우리 그렇죠. 생활에 네. 가까워질 거고 요즘에 일반 직장인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한테 가장 관심받는 단어가 워라벨이잖아요. 맞아요. 일과 라이프의 그 생활 밸런스가 맞는 그거를 굉장히 추구를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뭔가를 배우는 데 있어가지고 돈도 많이 안 들고
야외보다는 실내에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각광을 받을 거다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볼링. 볼링이 아, 굉장히 인기가 많아질 것 같아요. 이게 어. 정말 쉽거든요. 물론 막 200점 넘게 치는 사람들, 에버리지가 200 넘어서 300까지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훈련을 많이 하고 해야겠지만 맞아요. 우리 그냥 일반 동호회끼리 가거나 아니면 뭐 회식 끝나고 나서 잠깐 운동하러 갔을 때 100점 넘기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네. 두 손으로 굴려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군에 있을 때 제가 장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이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 동기들끼리도 나가서 식사하고 술 간단하게 한 다음에 가서 볼링 치면서 술도 깨고 운동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했고 요즘은 술 마시는 볼링장도 있더라고. 락볼링장도 있고 맞아요, 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스며들고 사실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지 그리 긴 시간은 되지 않았지만 이게 채택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엘리트 스포츠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전도 유망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축구나 야구에 많은 뭐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갖는데 축구 같은 경우는 특히 K리그 이제 엘리트급 선수들이 많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국내 리그가 더 크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야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총관중 수가 점점 떨어지는 거 그렇죠. 아마 다들 확인하셨을 거예요. 네. 뭔가 맥시멈을 찍었다라는 느낌도 들고 뭔가 또 새로운 팬들을 유입하는 그런 창구가 닫힌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요즘 뜨는 스포츠들보다 이런 뭐 제가 말한 볼링이라든가 아니면 태고 씨가 틈새 말한 시장. 스포츠 그리고 럭비, 미식축구 이런 종목들이 음. 아무래도 더 집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풋살도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뭐 다들 볼링 몇 치세요? 저는 100이 안 돼요. 아, 그렇습니까? 태권 씨는 네.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안 쳐봤어요. 아, 정말요? 네. 한번 치러 갑시다. 네. 좋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뭐 네. 100점 못 넘겨도 상관없잖아요. 내기 해야겠네요. 저는 네. 스크린 이거 야구 정말 재밌어요. 스크린 야구. 스크린 야구도 재밌죠. 아,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생활 스포츠가 앞으로 더 인기가 그렇죠. 많아질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정말 엘리트급 선수들만 하는 걸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직접 하는 스포츠가 10년 후에는 더 인기를 끌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볼링장에 갔는데 친구들이랑 그냥 재미삼아 갔는데 옆에 보시면 항상 그 동호회 같은 데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백발의 할머니, 어우. 키가 한 150밖에 안 돼 보이는 할머니가 장갑을 끼시고 스핀으로 그냥 스트라이크를 연속 한 5개 해버리면 그 옆에서 굉장히 작아져 위축돼요. 젊은 청년이 어우, 집에 가고 싶을 것 같아. 저는 어. 스핀조차 못 넣고 있는데 괜히 스핀 넣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듭니다. 스핀이 뭐예요? 막 겉으로 빠지고 있는데 막 저분은 막 네. 스핀 넣어가지고 스트라이크 치고 하면 저도 정식 용어로 똥통이라고 하죠. 그쵸. 똥통. 네, 똥통에 또 네. 이렇게. 정감가네요. 몇 개를 넣는지 모르겠어요. 네, 또 그렇습니다. 또 볼링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뭐 사실 토론인지 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견을 내봤습니다. 아유. 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한 번쯤 생각해보면 네. 좋죠. 네, 이런 이야기들 한번 해봤는데요. 네, 이렇게 저희 토론 주제까지 한번 마무리해봤고요. 오늘도 저희 1부, 2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시간을 좀 어느 정도 잘 분배한 것 네. 같아서 좀 MC로서도 조금 뿌듯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MC 고생 많이 네. 하셨어요. 아우, 정말 고생 진짜. 많았어요. 진행이 네. 깔끔. 정말 깔끔해요. 달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희 오늘 처음 함께 해주신 안동익 씨 오늘 혹시 소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저번 주에 제가 참여를 못했어요. 네. 못했는데 그 부분이 정말 너무 아쉽더라고요. 같이 하고 싶었는데 네. 막상 와보니까 어때요 분위기가? 너무 재밌네요. 고정 가야죠 이제. 네, 그러니까. 네. 계속 그냥 떠드는 거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예. 예, 한편으로는 이제 좀 이거를 누군가는 듣고 있으니까 네. 그 한 사람이라도 한 분이라도 이제 듣고 계신다는 그 생각으로 좀 더 열심히 네. 준비를 하고 좋은 정보들, 필요한 정보들을 그분들에게 더 자세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저희 공식 1회였으니까 태곤 씨도 할 말씀 소감이 어떠십니까? 사실 저번 시간에는 조금 얼떨떨한 게 많았어요. 근데 음. 또 뭔가 좀 더 잘해봐야겠다는 동기부여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애정도 생기고 같이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더 좋아하시는 것 오늘 또 같고. 이거 빼빼로데이라고 이거 얘기하는 건가요? We are the world. 우리 알렉스 씨는 어떠셨나요? 저는 제가 지난주에 정말 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참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댓글창을 통해 가지고 많이 정정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아까 동익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이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거기에 대한 저희가 네. 내용도 반영하고 네, 하면은 맞습니다.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피드백과 함께 성장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이제 시작한 지 정말 처음이니까 맞아요. 얼마든지 아파도 좋습니다. 날카롭게만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좋은 방송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네, 어느덧 저희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저희 여러분의 관심과 피드백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스미남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처음에 또 구호를 한번 외치면서 끝내보는 거 어때요? 좋아요. 수미 상관이죠. 괜찮아요? 시작과 끝을 똑같이. 스포츠 다시. 스포츠에 스포츠에 미친 남자들 스미남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에 봬요. 안녕.